집값이 떨어지면 렌트값도 같이 떨어지나요?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찾게 되고, 그럼 오히려 렌트값은 더 올라가게 되죠. 적어도 캐나다 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처앤 리얼트의 브로커 레cord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분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회사는 지난 5, 6년 동안 분양을 활발하게 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분양을 가장 많이 팔아왔던 2014년에서 2017년도까지 4년과 비교했을 때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 시기는 많은 중개인분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팔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기에 콘도 분양을 활발하게 팔았던 이유는 바로 가격과 캐시플로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콘도 분양 자체를 스캡티컬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바로 가격과 캐시플로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년 동안은 그때의 계산으론 그 콘도가 완공될 시기에 렌트를 놓으면 웬만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사셔도 렌트를 놓았을 경우 파지티브 캐시플로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실거주가 되었든 인베스트먼트가 되었든 다 괜찮았었던 거죠.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캐시플로우는 당연히 내게를 비웠었고 그 가격들을 제 머릿속으로 저스티파이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8년도부터 분양을 지금까지 아예 안 판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팔아왔느냐? 첫 번째로 그 많은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격과 위치가 투자성에 맞는 극소수의 프로젝트를 팔아왔습니다. 이제는 보통의 실거주용 콘도나 투자용 콘도를 찾는 분들에게는 분양을 쉽게 권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지금 나는 렌트를 살고 있는데 분양을 사서 5년 후에 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리세일이 아닌 분양을 권하는 건 갬블이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만약에 지금 내가 리세일 콘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객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분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지금부터 5년 동안 모기지를 내면서 살게 될 텐데 그 모기지 안에는 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렌트를 했다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인데 지금 내가 콘도를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원금을 갚게 되고 5년 후에 운이 좋아 집값이 올라간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5년 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난 이미 5년 동안 착실히 원금을 갚아왔고 집은 그때 팔지 않는 한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렌트값도 같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 오히려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찾게 되고, 그럼 오히려 렌트값은 더 올라가게 되죠. 적어도 캐나다 이민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요. 하지만 만약 렌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리세일이 아닌 분양을 선택했다면 우선 그 분양을 받은 콘도의 값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세일의 콘도의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5년 동안 렌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렌트비로 사용해 버렸으니까요. 예를 들어 원베드를 1,700불에 렌트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렌트값만 5년 동안 10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분양했던 콘도의 값이 클로징 할 때 떨어진다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몰기지가 은행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디파짓 했던 돈마저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머전시 펀드가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만 분양을 권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콘도 분양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일 수는 있지만 콘도 값이 한참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던 2011년 한 굉장히 유명했던 콘도 분양 프라이스 리스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요르크빌 플라자. 당시 포 시즌스 호텔을 리퍼퍼싱한 콘도 분양 프로젝트였는데요. 눈대중으로 보셔도 스퀘어풋당 시작 가격이 거의 1,000불을 선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격표를 보시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놀스역에서 가장 비쌌던 영앤 핀치의 메리디안 페이스 2의 콘도 값이 스퀘어풋당 500불이었고 같은 요르크빌의 리세일 콘도 값이 스퀘어풋당 700불 정도였던 걸 감안한다면 당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2019년에서부터 작년까지의 콘도 분양가가 바로 이 시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콘도는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이처럼 주변 리세일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분양은 무조건 오른다는 과도한 믿음으로 혹은 친구가 사니까 아니면 우리 중개인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나 사자 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용암같이 뜨거웠던 2011년도가 지나고 2012년 몰기지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고 콘도 값이 힘을 잃게 되면서 콘도 분양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몰기지 룰이 마켓에 적용이 되면서 각 매체에서는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너무 무분별하게 콘도를 분양을 해버려서 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가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은 콘도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진 않았지만 많은 똑똑한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시각 렌트 값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왜일까요?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그 새로 지어진 콘도 렌트의 공시를 채워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 콘도 분양의 암흑기는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2017년도까지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콘도 분양은 리세일 콘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콘도 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2007년에서 2011년도까지는 콘도 분양도 매우 잘 되었고 리세일 콘도 값이 멈추었던 2012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는 콘도 분양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율피어 플라자 콘도와 반대되는 가격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센트럴 코르트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2014년에 분양한 코어 콘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퀘어푸당 가격이 대부분 600불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욕빌은 아니지만 코어 콘도는 처치 앤 슈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튼 센터까지 걸어서 5분, 던다 스테이션까지 걸어서 7분의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이 콘도를 정말 열심히 광고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이미 주변 콘도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했었고 그 당시의 마켓 가격에 렌트를 놓는다고 해도 파지티브 캐시플로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콘도 값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가격에서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렌트값 때문이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지만 렌트값은 1990년도부터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캐나다의 야심찬 이민 정책으로 인해 토론토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 렌트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다면 많은 리얼스테이트 인베스터들로 인해 콘도 값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 생각은 코비드에 의해 무참히 깨지긴 했었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만나는 고객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딱 2개의 유닛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콘도 리세일 상황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다음에 보실 자료는 코어 콘도가 다 지어지고 리세일로 팔린 기록입니다. 2018년, 그러니까 분양 후 4년이 된 시기인 거죠. 5월에 나온 775 스퀘어풋의 2베드룸 콘도는 아까 보셨던 분양가 41만 5천 불의 유닛이 73만 8천 불에 팔렸습니다. 대단하죠? 분양 당시 파킹이 5만 불이었고 플로어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해도 대략 27만 불이 가까이 되는 이익을 분양했던 47만 불의 20%인 9만 불 정도의 다운페이로 4년 만에 300%의 수익을 얻은 거죠. 물론 분양을 할 시기에 이 콘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상황을 설명드린 건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고요. 빌더는 돈을 벌기 위한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분양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미 런칭을 시작해 놓은 프로젝트의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는 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작년과 지금처럼 계속해서 분양이 팔리지 않는다면 언제같이 2012년에서 2014년처럼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가격을 내려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컨스트럭션 커스트가 지난 2, 3년 동안 많이 올라서 분양사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쉽게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요. 그리고 전 지금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토론토 분양 마켓에 불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콘도 리세일 마켓이 픽업하는 순간 바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절대로 분양이 모든 분들에게 최상의 투자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법과 세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분양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보다 오히려는 리세일의 투자가 더 나은 옵션인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리세일의 콘도는 사는 프로세스는 매우 고달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쇼잉을 확인해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쇼잉을 어레인지 해야 되고요. 때로는 오퍼 경쟁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집은 내가 직접 들어가 살 집이 아니다 보니 이 모든 프로세스가 마냥 익사이팅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퍼 경쟁에서 몇 번 지다 보면 지금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괜찮아 보이는 분양 콘도가 나오면 그 프로세스가 훨씬 간편한 분양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집 부족 현상은 단시간 안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 숫자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높아져 가기만 하는 집값에 나도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위해 분양이 좋은 옵션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니 지금 콘도 리세일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또 무슨 분양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리세일 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 오히려 분양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다르신지 혹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리고 제가 고객분들을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